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대우건설 같이 한번 좀 잡아볼 건데, 참 답답한 하루네요. 그쵸? 이 지수가 밀리고 외인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너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우건설 자체에 어떠한 악재가 있었는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가? 외국인들의 비중이 조금 있는 상태이면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이 큰 영향을 줬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결론은 그래요. 갈 수 있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야 되느냐? 이 포인트만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당장은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 장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말아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 오늘은 작정하고 주가를 밀어버리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밀어 넣은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또다시 잡혔고 이러한 움직임들, 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하지 못할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어떠한 세력들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우리 주주님들께 좀 빠르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우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체크해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외인 기관 프로그램 정말 많은 물량을 정리를 했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최근에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자, 어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투경이 해제가 된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다. 무조건 빠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떵떵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저 또한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최고점에서 우리 주주님들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이거 찾으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대응을 했던 이유는 추가적으로 갈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가 뭐였죠? 투자 경고 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 신용거래가 좀 붙어줘야 돼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대우건설이 한참 잘 올라갈 때를 보잖아요. 그러면 신용에 대한 비중이 어땠어요? 굉장히 높았어요. 신용에 대한 비중 자체가 계속해서 들어올 때, 자 공유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28%, 뭐 50%대도 있거든요. 56%뭐 이런 구간도 있는데 지금 뭐 56%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 신용에 대한 비중을 이렇게 높게 물량을 담아 놓고서 주가를 최고점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가 지금 추가적으로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됐는데 신용에 대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제가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주가를 명확하게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또 앞뒤가 맞아요. 왜냐면은 얘네가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끌어올릴 의도가 없다. 그러니까 끌어올릴 생각이 없다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오늘도 늘어났어요. 자,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 보시게 되면 6%. 사실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물량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얘네가 지금까지 공매도에 대한 비중 꾸준히 쌓아왔고 대차에 대한 비중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공매도만 대차만 들어오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근데 상환도 같이 이루어지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같은 경우 자 보시면은 자 대우건설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엄청나게 많은 매도 물량 나왔습니다. 얘네가 매도 상위권이죠. 얘네가 주가를 찍어 누른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왜 지금 현 구간에서 주가를 찍어 눌렀을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신용에 대한 대량 청산을 유도하고 지금 남아 있는 신용 물량들을 대량 청산을 유도하고 그 물량들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물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6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구간 어디? 여러분들 3만 원 구간입니다. 그렇죠? 지금 3만 원 윗구간으로 정말 많은 비중 실려 있어요. 근데 그 아래에 새롭게 비중을 늘리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14%의 비중이 실리고 있는 이 구간. 전일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전일과 비교해 보면은 12%였던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로 넘어왔을 때 14%.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서 외인들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이 아래 꼬리를 누가 만들었다? 외인들이 비중을 받아주면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있죠. 뭡니까?
그렇죠. 왜 얘네가 이 구간에서 상환을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공매도 대차 하방 압력 가하면서 상환도 하고 실제로 매집도 진행하고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 앞뒤가 딱딱 맞는 건 뭡니까? 아, 개미털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개미털기만이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일단 PPI, CPI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 뭐 이러한 요건들을 우리가 다 따져봤을 때 금리 자체는 인상되지 않을 가능성은 커졌어요. 이게 웃기다라는 거야. 자, 어제 같은 경우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세력들이 어제는 좀 급했어요. 급하니까 수급 붙이면서 폭발적으로 뛰어났는데 이제 어제 나스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습니까? 소매 판매 지수가 좀 굉장히 좀 높게 나오면서 아, 이거 생각보다 경제가 나쁘지 않구나.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동결되겠구나. 아무리 높게 돼도 동결되겠구나. 인상까지는 안 가겠구나. 왜? 케빈 어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됐으니까. 확정이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얘네가 어제 무리해서 돈을 써서 끌어올렸던 이유는 이제 앞으로 못 올라갈 상황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생각보다 흐름이 괜찮으니까 여기서 개인들을 태우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제 참 개인들을 털어내는 구간에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무슨 소리냐? 오늘 물량 개인만 받고 외인 기관 프로그램이 털리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신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게 두 자릿수긴 하지만 10%대 외인들의 비중이 10%예요. 10% 극초반, 11%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비중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얘네가 비중을 만들고서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동시에 만든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비중만으로는. 그러면은 더 많은 비중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어쨌든 지금 현 구간에서 외인들의 비중만 놓고 봤을 땐 딱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차명 계좌를 통해 물량을 매집해 놨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들 속에 숨어 있는 그 차명 계좌를 통해 물량을 받아줬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무조건 그러면은 너 말은 무조건 어디까지 간다라는 거야?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야?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현 구간에서 중요 구간에 대한 명확한 이탈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 우리가 매도하기에는 사실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야. 왜? 이미 하락은 나왔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손실을 보고서 중요한 이탈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무조건 정리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눌리겠죠. 눌릴 테지만 말아 올릴 수 있고 그 움직임이 또 그 당일에는 말아 올리지 못해도 다음 주 중으로는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움직임은 뭐냐? 이전에 제가 매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명확한 신호가 나오면 매수를 하고 명확한 신호가 나오면 정리를 하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명확하게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매도에 대한 구간 안 잡혔어. 그러면 신호 안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더 끌고 가야겠죠. 수익의 극대화를 노려봐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좀 눌릴 만한 상황이다.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다.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왔다. 정리해야겠죠. 이 포인트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주주님들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대우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요. 제가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비중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100% 무조건 다 맞춘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해요. 당연히 저도 사람이고 틀립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거. 이건 약속을 드릴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에 100%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죠? 주식에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렇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 확인 가능하시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대우건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나눠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밀릴수록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거죠. 근데 이 수급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이거 확인 가능하시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